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오 트러스트에서 시젠트랑 핀 지갑 만들고 있는 유민우라고 합니다. 제가 지갑을 만들다 보니까 지갑과 관련 있는 규격들이 뭔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좀 보게 되는데 얘는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못 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봐야겠다 그러고서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어, 규격 이름은 NFT 바운드 어카운트인데 보통 그냥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라고 부르고요. ERC6551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NFT하고 지갑을 이제 연결하려는 그런 표준이에요. 엄청 복잡하진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모습은 뭐 이런 거죠. 지갑이 있고 그 지갑 안에 NFT를 담아두는 뭐 이런 모습이 이제 저희가 익숙한 모습인데 이걸 이제 반대로 NFT에다가 지갑을 담을 수 없을까라는 이제 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나온 제안이 이제 ERC651이고요. 얘는 이제 NFT 바운드 어카운트라고도 그러고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라고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줄여서 TBA라고 많이들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뭐 NFT가 뭔지 그리고 연결되는 지갑이 어떤 건지를 좀 간단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고요. NFT 구조는 사실 잘 알려져 있어서 복잡하진 않지만 NFT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로 되어 있고 하나는 메타데이터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는 발행한다든지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할 수 있는 소스 코드이고 메타데이터는 어떤 이미지나 뭐 이 NFT 이름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기타 다른 속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데이터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걸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컨트랙트 이제 ERC721로 만드는 NFT인 경우에 컨트랙트 안에 각각의 이제 토큰마다 토큰 아이디가 있고 각 토큰 아이디별로 이제 메타데이터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이에요.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메타마스크나 뭐 디센트 지갑 같은 경우에 이제 지갑들 이제 개인 키로부터 공개 키를 만들어서 계정의 주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걸 EOA라고 하죠. 이더리움 쪽에서 External Owned Account 이렇게 부르는데 EOA 말고도 사실 그 그냥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도 계정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발표해 주신 때 이제 뭐 디파이 같은 곳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뭔가 예치하든지 뭐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컨트랙트 자체도 이제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갑으로도 쓸 수 있겠다. 일반 사용자들이 이런 컨셉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이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은 밖에 지갑의 개인 키를 가지고 그냥 컨트롤만 하고 보통 EOA에서는 개인 키를 가지고 주소까지 만들어내서 그 주소를 컨트롤하는데 이건 그냥 컨트랙트 자체를 그냥 지갑으로 쓰고 그리고 그 컨트랙트에 뭔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만 그냥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주인을 증명하는 데에서만 쓰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갑으로 쓰면 사실 좀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EOA 같은 경우는 키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개인 키를 가지고 주소를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에서는 그런 관리 키를 바꿀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화이트리스트 같은 걸 등록해놓고 난 내 거래소 주소로만 보낼 수 있게 설정할 거야. 뭐 이런 걸 설정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송금 한도 같은 설정을 해놓고 1리더 이하의 송금 금액일 때는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할 때는 멀티시그를 써야 된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결합하고자 하는 거죠. NFT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 지갑을 이제 연결시키는 고자 하는 게 이 표준에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NFT 컨트랙트의 코드하고 지갑의 컨트랙트 코드가 분리되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미 이제 수많은 NFT들이 이미 발행되어 있는데 이걸 연결하려고 하면서 NFT 컨트랙트를 수정해야 된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이게 도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NFT 컨트랙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NFT하고 지갑의 이제 컨트랙트 지갑을 이제 연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컨트랙트 이제 지갑의 컨트랙트 코드를 그냥 NFT 컨트랙트 안에 그냥 넣어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러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RC71 컨트랙트의 코드가 막 수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 컨트랙트는 별도로 놓고 이 둘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레지스트리라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걸 이제 연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EIC 651에 나온 이제 그림인데 이것만 이해하면 거의 끝인 것 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이게 왼쪽에 있는 건 이제 EIC 7이라는 이제 NFT의 그 표준 컨트랙트들이고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레지스트리여서 이제 지갑과 NFT를 연결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지갑 컨트랙트 지갑에 이제 구형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 레지스트리는 얘도 일종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이미 올라가 있고 이더리움에 상태에서 누구든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어카운트 NFT에다가 이제 지갑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퍼미션 리스로 동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당연한 것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지갑의 주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연결되어 있는 NFT의 소유자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특이한 점은 지갑의 주소하고 원래 그냥 컨트랙트 이제 지갑을 만들면 그걸 그 이제 구현물 자체를 그냥 지갑 주소로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트리 안에서 내가 이 NFT하고 내가 저 임플리멘테이션 A라고 생겨 있는 저 지갑을 이제 연결시킬 건데 그러면 연결시키겠다고 등록을 하면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갑 주소를 레지스트리가 생성해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지갑 주소가 있고 그 지갑을 컨트롤하는 코드는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독특한 것은 하나의 NFT에 여기 보시면 이제 꼭 하나의 주소 지갑만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의 NFT에 두 개 이상의 이제 지갑을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드를 봤더니 이게 한번 이렇게 바인딩이 되면 얘를 이제 다른 NFT랑 연결하거나 이 A를 컨트랙트 B에 있는 토큰이랑 연결하거나 이런 건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인 내용은 사실 복잡하지 않아서 간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적용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를 보면 이제 지갑 안에 NFT 안에 이제 지갑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메타마스크에 내 지갑이 있는데 그 안에 NFT가 있고 그 NFT 안에 이제 지갑이 있어서 그 지갑 안에 이제 에셋들이 담겨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구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얘는 사실 규격은 드래프트 버전인데 이걸 이제 어차피 이제 표준은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실제로 동작해 볼 수 있는 덱이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tokenbound.org가 이제 그 덱 중에 하나인데 요거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미 이런 지갑하고 NFT를 연결해 놓은 이제 그런 NFT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얘가 이건 이제 이 NFT의 주소예요. 그래서 NFT를 조회해 보면 그 NFT가 요 이제 지갑 어떤 지갑 주소랑 이제 연결되어 있고 이게 레지스트리에서 만들어준 그 주소겠죠. 그리고 그 요 지갑 안에 다른 NFT들이 이제 들어있고 아니면 다른 펀지블 토큰도 당연히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연결되어 있는 지갑을 또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자산을 어디로 옮기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지원은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기능들은 이제 전송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막 복잡하진 않은 것 같고 이런 상태 이미 이제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사실 막 엄청 복잡한 구조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것들이 될까 뭐 이렇게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제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건 좀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나온 아이디어들 몇 개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 쪽에서 보면 게임 캐릭터를 NFT로 만들고 그 캐릭터가 가진 아이템들을 그 이제 NFT랑 연결된 지갑 안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종의 어떤 인벤토리 같은 게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 그래서 캐릭터가 누군가에게 옮겨지면 이 캐릭터를 팔게 되면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도 같이 이제 옮겨가는 그런 형태의 뭔가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디파이와 같은 이제 컨트랙트에 예치된 자산이 있을 때 그 지갑 전환이 좀 쉬워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EOA로 내가 어딘가에 그 스테이킹을 해놓고 어딘가에선 뭐 무슨 그 뭐 대출을 받아놓고 뭐 이런 것들이 막 꼬여 있으면 그 상태에서 지갑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 컨트랙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컨트랙트에 있던 자산들을 다시 다 빼서 그걸 다시 이제 다른 바꾸려고 하는 지갑으로 다 하나씩 옮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다 예치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건 사실 가스비도 가스비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NFT에 연결된 지갑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NFT를 사실 NFT 소유권을 넘기기만 하면 그 지갑의 소유권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갑 전환 같은 것들이 좀 더 쉬워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NFT 지갑을 가지고 뭔가 온체인 상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그 신원으로 하려는 뭐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사실 이제 지갑 자체가 아니라 NFT가 이제 지갑 갖고 있기 때문에 NFT 자체를 어떤 일종의 온체인 아이덴티티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이제 이런 기획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볍게 보면 어떤 NFT가 있는데 그 NFT에 유틸리티들을 담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NFT 안에 유틸리티를 담는 코드들을 이제 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NFT 자체가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 NFT 통해 속에 유틸리티를 갖고 있는 NFT들을 그냥 별도로 담는 거죠. 그래서 그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그 담겨져 있는 유틸리티 NFT가 뭐 버닝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그 하고자 하는 전체 NFT의 기능을 좀 쪼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레이어처럼 이렇게 조립하는 형태의 NFT들도 있잖아요. 내가 무슨 모자랑 얼굴이랑 무슨 옷이랑 이런 것들을 아바타처럼 그런 것들의 액세서리들을 이제 그 지갑 안에 담아놓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NFT는 사실 어떤 형태가 됐던 다양한 자산들을 토큰화할 수 있는 좀 기반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토큰 바운드 어카운트는 웹3 시대에 이제 NFT를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좀 기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간단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고요. 네, 이게 참고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